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또 하고 한숨 쉬게 되는 그 순간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밑걸림입니다. 자, 오늘은 모든 낚시꾼의 숙적인 이 밑걸림에 대해서 그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아주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느낌 뭔지 아실 겁니다. 와, 드디어 대물인가 싶어서 심장이 막 뛰는데 팽팽하던 낚싯줄이 갑자기 툭 하고 멈춰버리는 그 절망감. 네, 바로 그 순간 밑걸림 또는 뿌리걸림이라고도 하죠. 네, 밑걸림이란 건 보시는 것처럼 내 소중한 채비가 물속에 있는 무언가에 단단히 걸려버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운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 어쩌면 이건 아주 좋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밑걸림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노리는 그런 대물들은요. 바로 이런 바위 틈이나 수초 같은 복잡한 구조물, 그러니까 밑걸림이 잘 생기는 바로 그런 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밑걸림이 잦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 핫스팟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칫거리 밑걸림을 제대로 한번 정복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걸 피할 수만은 없는지 알아보고 원인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전 해결 기술과 예방법을 익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책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왜 밑걸림을 마냥 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될까요? 간단합니다. 물고기들, 특히 우리가 노리는 큰 녀석들은 텅 빈 모래밭이 아니라 바로 이런 복잡한 구조물 속에 몸을 숨기고 있거든요. 즉, 위험한 곳이 바로 기회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고수는 장애물이 무서워서 멀리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공략하는 사람이죠. 밑걸림을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능숙하게 관리하는 것. 바로 그게 실력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물속에서 우리 채비를 붙잡는 그 범인, 도대체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주범들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샅샅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이시죠? 범인의 윤곽이 딱 드러나죠?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바위 같은 자연지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공구조물이 무려 35%나 차지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것들이 물속에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범인들은 바로 이런 녀석들입니다. 날카로운 바위 틈, 빽빽한 수초, 다리 기중, 그리고 정말 억울한 복병이 하나 있죠. 바로 2차 밑걸림입니다. 다른 낚시꾼이 남기고 간 낚싯줄에 내 채비가 걸리는 정말 허탈하고 답답한 상황 말이죠. 그럼 우리 채비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할까요? 네, 보시다시피 압도적인 1위는 바로 낚싯바늘입니다. 특히 바늘이 여러 개 달린 세발갈고리는 걸리라고 만든 수준이죠. 그 다음이 바위 틈에 끼기 쉬운 봉돌, 그리고 낚싯줄 순서입니다. 이 순서만 알아도 채비를 고를 때 훨씬 유리해집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밑걸림이 딱 발생했을 때 내 소중한 채비를 90% 이상 회수할 수 있는 실전 기술,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단계 탈출법 딱 기억해두세요. 첫째, 가볍게 툭툭 털어준다. 둘째, 각도를 바꿔서 다른 방향에서 당겨본다. 셋째, 줄을 느슨하게 했다가 순간적으로 탁 튕겨주는 텐션 조절. 웬만하면 이 3단계 안에서 대부분 빠져나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4단계, 장비를 보호하면서 강하게 당겨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5단계, 안전하게 끊어내는 겁니다. 자, 이 장면,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치세요. 많은 분들이 급한 마음에 이렇게 낚싯대를 활처럼 휘어서 당기다가 소중한 장비를 부러뜨립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낚싯대를 일직선으로 만들고 줄을 직접 잡고 당겨야만 힘 손실 없이 안전하게 채비를 빼내거나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밑걸림을 빼내는 기술보다 한 수 위는 뭘까요? 맞습니다. 애초에 걸리지 않게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문제가 생긴 뒤에 수습하는 수동적인 낚시가 아니라 한 수 앞을 내다보는 능동적인 예방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의 핵심, 딱 3가지 기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지형을 읽고 그에 맞는 무기, 즉 채비를 선택한 뒤에 최적의 전술, 다시 말해 운용 기술을 구사하는 겁니다.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밑걸림은 정말 극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표는요, 마치 자물쇠에 딱 맞는 열쇠를 고르는 것과 같아요.
수초가 무성한 곳에선 바늘 끝을 쏙 숨긴 텍사스 리그가 만능 열쇠가 되고요. 바위가 많은 곳에선 품새에 잘 끼지 않는 둥근 봉돌이 열쇠가 되는 시기죠. 상황에 맞는 채비 하나가 그날의 조과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고수들만 아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비밀 기술인데요. 채비를 바닥에 질질 끄는 게 아니라 낚싯대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통통 튀기듯이 운용하는 바운싱 기법입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익히셔도 밑걸림의 8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밑걸림을 줄이는 노력은 단순히 내 채비 하나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낚시터를 우리 손으로 직접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유령 낚시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고온 낚싯줄, 그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물속에 그대로 남아서 보이지 않는 덫이 되고 수십 년간 수많은 생명을 소리 없이 계속해서 죽입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비극이죠. 네, 딱 한 줄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에이, 하나쯤이야 하고 끊어버린 그 낚싯줄 하나가 물고기와 새들을 죽이고 심지어 우리가 사랑했던 낚시터 전체를 영원히 폐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아름다운 곳들이 바로 이런 이유로 낚시 금지 구역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린 납봉돌은 서서히 물을 오염시키고 엉킨 낚싯줄은 수영하는 아이들이나 보트 프로펠러에 감겨서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밑걸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밑걸림을 최소화하려는 책임감.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는 현명한 낚시꾼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멋진 취미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